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그 다음에 안정도, 동기전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렬운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병렬운전. 자, 이 동기발전기의 이 병렬운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기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전압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유기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세 번째, 유기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네 번째, 유기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그죠?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가 A라는 게 있고요. 이거 EA라고 할까요? 자, 동기발전기 B. 이거 E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각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 GS라는 것이 있을 거고, 여기에도 GS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발전기를 회전시키기 위한 원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원동기의 속도는 NS,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같으려면 유기기전력은 자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파이. 얘도 마찬가지로 자속을 받아야 되겠죠. 파이. 자, 파이 A. 얘는 파이 B.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기전력이 같지 않게 되는 원인은 뭐냐?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게 되는 원인은 뭐가 되느냐? 바로 자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자 전류가, 즉 계자 자속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자 자속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기기전력 E는 4.44 Fn 파이 M에 의해서 이 파이 M이라는 값이 바뀌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계자 자속이 변화함으로 어떻게 된다?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크기를 같게 하려면 당연히 계자 자속을 변화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 같지 않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만약에 A라고 하는 발전기의 전압이 B라고 하는 발전기의 전압보다 크게 되면 전류가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게 됩니다. 즉, 그 결과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다.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무효순환 전류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IC는 임피던스는 뭡니까? GS. 여기에 임피던스 얘와 얘와의 전위차는 EA-EB가 되겠죠. 그죠?
자, EA-2B가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자, 높은 측 전위. 그러면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전위가 높은 쪽은 역률이 저하가 되고요. 전위가 낮은 쪽은 역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는 이 임피던스 GS분의 2의 2B입니다. 요건 뭡니까? 다 XS분입니다. 즉, 뭐예요? 무효분입니다. 리액턴스란 얘기입니다. 그 리액턴스 전류가 여기는 증가하는 형국이 되고, 여기는 여기서 나가는 무효분과 얘가 뭐예요?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역률이 상승하게 되고, 이 부분은 역률이 저하하게 되는. 그러니까 전위가 높은 쪽의 발전기는 역률이 감소하게 되고, 전위가 낮은 쪽의 발전기는 역률이 상승하더라 이겁니다. 요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원인은 계자 자속이 변화해서 생기는 거고, 높은 측에서 낮은 전위 쪽으로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무효순환 전류의 값이 이 GS분의 EA-2B가 되고, 높은 쪽 전위는 역률이 감소하고 낮은 쪽 전위는 역률이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상이 같을 것, 두 번째. 위상이 같을 것. 위상이 같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그 원인은 뭐냐? 원동기의 출력 변화.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즉, 이 발전기를 회전시켜주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하더라 이거예요. 원동기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터빈이라든가 또는 수차라든가 이런 것의 출력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위상이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위상을 갖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서 뭐가?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한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동기화 전류. 이 동기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유효 순환 전류라고도 합니다. 유효 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즉, 위상이 갖게끔 해주려고 하는 전류가 흐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수수 전력이 발생하고요. 수수 전력이라고 하는 건 서로 주고받는 전력입니다. 그 값 PS는 EGS분의 EA의 제곱에 사인 델타만큼의 수수 전력이 발생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전력. 한쪽이 주고 한쪽은 받겠죠. 그죠? 그러한 전력 PS가 EGS, EA의 제곱 사인 델타. 여기서 말하는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은 위상차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동기화력이 발생합니다. 동기화력. 자, 동기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달라졌으니까 위상을 갖게 하려고 하는 힘이 되겠죠. 자, 동기화력 P 다시 S는 D 델타 DPS입니다. 자, 이 수수 전력을 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동기화력이 됩니다. 이것을 델타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이 GS분의 EA의 제곱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겠죠. 델타가 됩니다. 그래서 위상이 같을 것에서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 원인은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위상이 달라지게 되면 동기와 전류, 즉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이 두 발전기 간은 서로 주고받는 전력인 수수 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동기와 지금 위상을 갖게 하기 위한 동기화력이 발생하면서 그 값이 이와 같은 공식이 되더라. 그래서 위상이 다를 때에
계산하는 값으로 수수 전력 및 동기화력을 구하는 내용이 공식을 갖고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가 같을 것. 그럼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주파수가 같게 하기 위한 동기와 전류가 흐릅니다.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 주파수가 다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NS는 P분의 120F. 회전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출력이랑 회전수랑은 다른 겁니다. 그죠? 회전수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주파수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동기와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는 이 NS 동기 속도로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난조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난조의 원인이 된다. 이 난조의 원인이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조 방지는 무조건 제동권선 설치입니다. 제동권선 설치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파형이 같다. 우리 모든 파형은 다 뭡니까? 정연파죠. 파형이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고조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조파에 의한 동손이 증가됩니다. 고조파에 의한 동손이 증가된다. 고조파에 의한 무유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고조파에 의한 동손이 증가한다. 다섯 번째 뭡니까? 상회전 방향이 같을 거. ABC 상순이면 마찬가지로 B도 ABC 상순이 된다. 이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발전기를 돌리는 원동기가 있겠다. 그죠? 원동기의 병렬운전 조건. 이 원동기의 병렬운전 조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잘 읽어보시면 균일한 각속도를 가질 것. 균일한 각속도를 가져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적당한 속도 변동률. 속도 변동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자기 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여자. 그 다음에 난조. 그 다음에 안정도.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동기발전기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여자라는 거 보도록 하죠. 자, 이 자기 여자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바로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이 전기자 반작용은 R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차 자화작용. L은 감자작용. C는 증자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여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 C입니다. C. 증자작용. 자, 증자작용. 자, 발전기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발전기로부터 부하로 수용가로 전력을 공급을 하겠죠. 자, 여긴 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하가 밤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부하는 대부분 전동기 부하이기 때문에 L부하입니다. L부하. 근데 이 부하가 일을 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발전기와 부하 간의 선로에 대지 간에 뭐가 있냐면 정전 용량 C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수히 많은 C가 있습니다. 자, 부하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뭐가 흐릅니까? 진상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선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 앞선 전류에 의해서 이 전기적 반작용을 의한 뭐예요? 증자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증자작용이 뭐예요? 주자속이 증가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 주자속이 증가를 하면 자, 이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E는 4.44 Fn 파이 M에서 그렇죠? 증자작용에 의하면 스스로 자속이 증가를 시킨다 이겁니다. 자기 여자 스스로 주자속을 증가시키더라 이겁니다. 뭐가? 요 C 진상전류가. 그래서 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자기 여자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바로 C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C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요 C를 없애기 위해서, 즉 자기 여자 현상을 없애기 위한, 즉 방지 대책으로는 뭐가 있느냐? 당연히 여기에 L을 달면 되겠죠. 공진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방지 대책 뭐가 있냐? 첫 번째 블로 리액터 설치. 리액터 설치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뒤에서 배우겠지만 동기조산기 부족 여자 운전. 세 번째 발전기나 변압기를 병렬 운전한다. 얘 다 L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렬 운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단락비를 크게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겠다. 그래서 자기 여자 현상이 뭔지, 그 방지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난조라는 것이 나옵니다. 난조. 자,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발전기를 돌리는 것은 바로 원동기라는 것이 얘를 돌립니다. 자, 동기이기 때문에 이 발전기는 NS라고 하는 동기 속도로 일정하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속도, 그렇죠? 여기는 시간. 자, 시간이 지나도 이 발전기는 일정한 NS의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부하가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자동차에 갑자기 물건을 많이 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 발전기는 NS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속도가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동기기니까 원래의 속도 NS로 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기 위해서 조속기라는 속도 조절하는 놈이 얘를 이렇게 NS까지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에 진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요 NS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이때 요 NS 동기 속도에서
요 진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난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난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 난조의 발생 원인. 첫 번째는 부하의 급변. 부하가 급격히 변할 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관성 모멘트가 작은 경우. 관성이 뭡니까? 현재 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는 힘. 관성 모멘트가 적으면 대단해요. 세 번째, 조속기가 예민한 경우. 조속기가 예민하면, 조속기는 뭐 속도 조절기입니다. 속도 조절기가 예민하면 NS에서 계속 뭐 한다? 진동을 하더라 이겁니다. 네 번째, 고조파가 유기된 경우. 이때 난조가 발생하더라. 자, 그러면 난조가 발생했으니까 그거의 방지 대책으로는 자, 이 원인에 관련된 거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난조 방지.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제동건선입니다. 댐퍼라고 하죠. 제동이라고 하는 댐퍼. 제동건선. 난조 방지 무조건 제동건선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면 관성 모멘트가 작으니까 뭐예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니까 조속기를 덜 예민하게 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고조파가 유기된 경우, 고조파 제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조파 제거 뭐 있었습니까? 우리 배웠던 권선법에 분포권, 단절권을 쓴다. 그죠? 그래서 난조는 동기 속도 주변에서 진동하는 현상을 난조라고 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쓴다? 제동권선을 쓰는데, 이 난조의 원인은 부하가 급변하는 경우, 관성 모멘트가 적은 경우, 조속기가 예민한 경우, 고조파가 유기된 경우에 이러한 난조가 발생이 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권선을 쓰거나 아니면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거나 조속기를 덜 예민한 거 쓰거나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분포권이나 단절권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안정도 향상입니다.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공급 능력, 즉 발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을 공급해야 되겠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냐. 자, 근데 우리가 단락비라는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도를 향상한다. 안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단락비가 크다.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단락비가 큰 기기를 채용한다. 자,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동기 임피던스가 어떻다? 작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은 설비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가 큰 기기를 채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속기의 신속한 동작. 그죠? 마지막으로 소극여자 방식. 자, 이 소극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안정도는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전압 변동률과 관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많이 변하면 안정도가 나쁜 겁니다. 전압 변동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이 감소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떨어져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높아져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압 강화에 의해서 전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전압이 감소한다. 전압이 어떻게 한다? 감소합니다. 그러면 안정도가 향상이 되려면 전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전압을 상승시키는 데 유기적 E는 뭡니까? 4.44. Fn은 파이 M입니다. 그럼 여기서 향상시킬 수 있는 거 뭡니까? 이거죠. 자속을 증가한다. 그죠? 소극 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좌의 전압을, 계좌가 이렇게 있으면 계좌의 공급 전압을 조절해서, 그러면 전압을 올리면 IF가 증가할 것이고 자속 파이가 증가를 할 것이며 유기기전력이 증가를 하더라 이겁니다. 즉 소극 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좌의 전압을 상승시켜 자속을 많이 나오게 해서 유기기전력을 높여 전압 변동률을 감소시켜 안정도를 향상하는 방법이 소극 여자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 다음 중 안정도 향상 대책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동기 임피던스가 큰 기기를 채용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나온다 이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기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기 발전기인데 동기 전동기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동기 전동기의 내용은 사실 많지 않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기 전동기. 자, 여러분들이 동기 전동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동기 전동기가 말 그대로 그냥 전동기가 되겠죠. 자, 동기 전동기는 동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동기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ns의 속도로 회전하는 정속도 전동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동기 전동기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 전동기의 첫 번째 장점은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게 흐른다. 두 번째, 역률 조절이 가능합니다. 역률 조절 가능.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역률이 조절이 가능하면 역률을 1로 운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는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이다. 그죠?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다. 역률을 우리가 증가시키면 손실도 줄어들잖아요. 그죠? 역률이 증가하면 손실도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전동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 튼튼하다. 공극이 크고 튼튼하다. 공극이 크고 튼튼하다. 자,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분쇄기. 뭐 시멘트 공장의 골재 분쇄기, 아니면 나무 우리가 부시는 그러한 분쇄기에 많이 사용하더라. 그렇죠? 자, 역률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쓰냐면 동기 조상기에 써요. 동기 조상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뭐가 있느냐? 단점. 첫 번째, 기동 토크가 작다. 그러니까 혼자 기동하기 어렵다 이거죠. 기동 토크가 작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장점이 뭡니까? 얘는 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계속 똑같다. 그 얘기는 반대로 뭡니까? 속도 조절이 어렵다. 그죠? 속도 조절이 어렵다. 세 번째, 자, 동기 전동기는 전기자가 있고 뭐예요? 계자가 있죠. 계자에 전원이 필요하죠. 계자 전원이 필요하다.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계자 전원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동기기의 가장 큰 특징이 난조가 일어나기 쉽다. 이러한 동기 전동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동기 전동기에서도 당연히 뭐가 있느냐? 전기자 반작용이 있습니다.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 뭡니까?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 자, 저항부하, L부하, C부하가 있는데, 자, 발전기와 전동기를 보게 되면, 자, 전류와 자속과 회전 방향과, 자, 이것을 얘기해 봤을 때, 이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적용이 되고, 그죠?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회전 방향이라면 전류는 반대, 전기자 전류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저항은 똑같이 교차 자화작용이 됩니다. 발전기는 L은 뭐였습니까? 감자작용이었고 C가 증자작용이 됩니다. 반대로 전동기는 L이 증자작용이 일어나고 C가 감자작용이 일어나면서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얘기할 때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 얘가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얘기를 하는 건지 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요 LC일 때 증자, 감자가 변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를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전기자 반작용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동기조상기의 원리가 되더라고요. 동기조상기. 자, 동기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전동기를 무부하 운전하게 되면 무효 전력을 공급하더라. 무효 전력을 공급한다. 자, 이 무효 전력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지상 무효 전력이 있고 하나는 진상 무효 전력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V곡선, 위상 특성 곡선인 바로 V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자에서 자속이 공급이 될 것이고요. 그죠? 자, 여기에는 전기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압이 6이 될 것이고요. 자, 위상 특성 곡선이죠. 자, 여기는 IF 계자 전류와 여기는 전기자 전류 IA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계자 전류 I와 IF와 전기자 전류 IA와의 관계, 즉 여기에 흐르는 IF와 계자에 흐르는 IA와의 관계를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V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P1, P2, P3 전기자 전류가 뭐예요? 작다는 얘기잖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기자 전류가 작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부하가 작다는 얘기죠. 거의 무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연히 부하 용량이 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전류가 가장 작을 때입니다. 그죠? 이때 언제 0률 1일 때.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전류가 가장 작습니다.
자, 그러면 계자 전류를 봤을 때 여기는 전류가 적은 부족 여자. 여기는 과여자.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 여자. 자속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계는 항상 평형 상태를, 안정적인 상태를 원합니다. IF를 작으면 여기에 있는 자속이 적게 되면 어떤 일정한 양의 우리가 자속이 되려면, 즉 자속이 일정하려면, 자속이 적으면 여기는 뭐예요?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증가돼야 됩니다. 얘가 작으면, 즉 계자에서 보내주는 자속이 작으면 전기자에서 자속을 보충해줘야 된다. 즉 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증자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증자. 전기자가 증자해줘야 된다. 전기자가 증자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엘브화처럼. 엘브는 뭐예요? 전류가 느린. 지상 무효 전력을 뭐한다? 공급한다. 언제? 부족여자일 때. 지상 무효 전력 공급하는 얘는 엘브화처럼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에 과여자예요. 자속이 많다 이거예요. 여기 자속이, 이 계자에 의해서 자속이 많아지면 전기자는 그만큼 자속을 뭐예요? 감자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감자. 뭐라는 얘기예요? C처럼. 즉 과여자, 즉 계자 전류가 많으면 여기는 진상 무효 전력을 뭐한다? 공급하더라 이거야. C처럼. 그래서 이 동기조상기를 부족여자 운전하게 되면 진상무효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 과여자 운전하게 되면 진상무효 전력을 공급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역률이 가장 작을 때 전기자 전류는 가장 작고, 이 역률이 작아질수록 전기자 전류는 증가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동기전동기의 장점 뭡니까?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다. 역률을 1로서 운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위상 특성 곡선, V 곡선, 얘가 부족여자 운전이냐 과여자 운전이냐에 따라서 얘가 지상이냐 진상에 대한 문제가 아주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위상 특성 곡선, 이 V 곡선은 꼭 기억을 해두시라. 동기 전동기에서 아시겠죠? 가장 동기 전동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기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자, 기동. 동기 전동기의 단점 중에 기동 토크가 작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작다. 자, 이 기동 토크가 작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기동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기동에는 첫 번째는 스스로 하는 자기동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유도 전동기가 회전시켜주는 유도 전동기법. 유도 전동기고 자기 기동법. 자, 이 동기기에는 난주를 방지하기 뭘 씁니까? 제동권선이라는 걸 쓰죠. 그죠? 이 자기 기동법은 이 제동권선으로 뭐를 만드냐면 기동 토크를 만들어서 기동하게 되는 방법이 자기 기동법이며, 이 자기 기동법에서 기동 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동 시 계자 회로는 단락시켜 놓고, 기동 시 계자 권선은 단락 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자 권선은 코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기동시 기동전류에 의해서 고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고전압 유기로 권선이 뭐가 된다? 소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좌 권선을 기동 시 계좌 권선을 뭐 한다? 단락을 해서 기동을 해라. 이 자기기동법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전동기법. 동기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의 회전을 유도전동기가 먼저 회전시켜주는 겁니다. 즉 이거는 자동차에서 스타트 모터, 스타팅 모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도전동기에 기동을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때 자 유도전동기의 회전수 N은 1-S에 NS로 회전을 하고요. 그죠? NS로. 다시 쓰게 되면 나중에 1-S에 NS는 뭡니까? P분의 120F입니다. 자, 즉 유도 전동기가 극수가 동일하면 동기 전동기 속도가 이 유도 전동기 속도보다 큽니다. 극수가 동일하면 왜? 자, 요 식을 잘 써볼게요. 이거 NS 마이너스 S의 NS입니다. 그죠? 동기 전동기의 속도는 뭡니까? NS이고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NS 마이너스 S의 NS만큼이 됩니다. 즉 결국은 유도 전동기가 S의 NS만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자 돌려주는 애가 속도가 더 빨라야지, 그죠? 그러니까 얘를 돌릴 건데 얘의 속도가 얘보다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극수를 작게 하는 거예요. 얘 만약에 이 동기 전동기의 극수가 6극이라고 하면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4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극수가 작으면 속도는 뭐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유도 전동기법에서는 이 회전시켜주는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동기 전동기의 극수보다 2극 작게 2극 작게 해서 해준다. 그래서 이 동기 전동기의 기동에서는 이 두 가지 자기기동법에서는 제동권선의 기동 토크를 이용하고 기동시 계좌권선은 단락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전압 유기에 의한 권선이 소선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과 유도전동기 기동법에서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전동기 극수보다 2극이 작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기기와 관련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